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TSMC 초미세 공정 제점화, 삼성 3나노 양산 선점에 TSMC 2나노 양산 가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 간의 반도체 최첨단 공정 개발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나노 양산에서 한 발 뒤처진 TSMC가 2나노 공정 양산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3나노에서 뒤처진 주도권을 이제는 2나노에서는 다시 찾아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SMC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2나노 양산에 대해서는 지금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 TSMC 초미세 공정 제점화 삼성 추격입니다. 12일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최근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2나노 양산시험 생산팀을 발족을 하고 대만 타이중시와 2나노 양산 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2나노 양산 공정 건설에 대한 논의를 드디어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3나노 양산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온 현 상황, 이 상황에서 2나노를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대만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즈에 의하면 웨이저자 TSMC 총재가 2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 부지 마련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2나노 양산 공장을 구축하는데 360억 달러, 약 4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TSMC는 현재 5나노 양산 반도체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5나노 양산 반도체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의 갤럭시 S22, 애플의 아이폰 13 등 5나노 반도체가 지금 탑재된 상황이죠.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양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선점한다 할지라도 3나노 제품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3나노 양산에 대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광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가 상반기인 6월달 GAA FET 공정을 적용한 3나노 양산을, 그리고 TSMC는 하반기에 FinFET 공정을 이용한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TSMC 간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다시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7나노 미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 뿐이기 때문이죠. TSMC는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을 해서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세스에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반기로 물리면서 계획이 무산이 되었죠.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율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이 되었고 결국 3나노 양산 계획이 하반기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세스에 3나노 공정 양산이 적용된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해 6월부터 3나노 양산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는 TSMC를 넘어서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TSMC는 3나노 최초 양산 타이틀을 이미 삼성전자에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기술인 2나노 공정 개발에 눈을 돌린 상황이죠. 특히 TSMC는 삼성전자가 3나노로부터 적용하고 있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2나노 공정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전력, 고효율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선당 공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GAA는 채널의 내면을 게이트로 둘러싸는 구조로 전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GAA는 3면을 게이트로 둘러싸고 있는 FinFET 구조보다 전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더 세밀한 미세 공정에 적합한 그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플라너 팻이라고 불리는 한 면만 접촉이 되는 이 채널이 접촉이 되는 부분과 지금 핀팻 이 3면이 접촉이 되는 부분, 그리고 4면이 접촉이 되고 있는 게이트 올 라운드, 여기서 4면이 접촉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길게 나노시트를 펼치고 있는 MBC 팻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문제는 GAA 기술이 공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율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때문에 TSMC는 3나노까지의 한계 공정인 핀팻 공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죠. 왜냐하면 안정성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GAA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TSMC는 3나노까지 안정이 보장된 핀팻 공정을 활용한 동시에 GAA 기술을 완성도를 높여서 2나노 양산에 도입을 하고자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나노 공정까지도 떨어지는 점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GAA를 먼저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보는 것은 2나노 공정에서의 승부입니다. 여기서 어떤 승부가 날 것이냐? 지금 3나노로부터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 2나노 공정에서는 TSMC와 GAA 팻을 가지고 공정 개발을 맞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GAA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한 2나노 공정에서 삼성과 TSMC 기술 경쟁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GAA를 사용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GAA 기술을 사용해서 2나노 반도체를 만드냐라는 것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GAA 기술을 이미 3나노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나노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와서 2년 동안 이것을 더 갈고 닦아서 이 3세대 GAA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포부라는 사실이죠. TSMC도 2나노 공정에서 GAA 기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지금 디지타임즈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TSMC는 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개발에 8,00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GAA 기술을 앞세워 TSMC를 추격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TSMC에 좀 기울어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디지타임즈는 TSMC는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 반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그 선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올해 하반기에 EUV 펠리클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펠리클이 만약 적용이 되면 TSMC의 버금가는 수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GAA를 사용하면서 펠리클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의 적용에 대한 안정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는 IBM 또한 GAA 기반 2나노 칩을 2021년 5월 달에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M과 함께 지금 GAA를 같이 적용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는 IBM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파운드리에서 지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BM은 삼성전자와 약 16년간 반도체 부분에서 협력해 왔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IBM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여 글로벌 파운드리 매각 후에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IBM이 10나노 이하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BM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 후에도 10나노 공정 진입에 실패하고 포기를 한 상황이죠. 이후 IBM은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는 상황. 또한 IBM의 특성상 TSMC보다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IBM과의 협력으로 첨단 공정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IBM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기술 수준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별히 세계 최고 속도의 반도체로 불렸었던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1위 슈퍼컴퓨터로 불리고 있었던 이 슈퍼컴퓨터에 IBM의 CPU 칩이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IBM의 기술이 상당 수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초미세 공정의 재점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양산에서 선점을 하고 있죠. 선점을 하고 있고, 지금 TSMC와 디지타임즈는 삼성의 이러한 선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짜로 선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주문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드디어 2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GAA에 진입을 하고, 이 GAA에 진입을 할 때 삼성전자는 손가락을 밟고 있지 않고 3단계 공정까지, 3차 공정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AA에서의 2나노 공정의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